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뭔가 조금은 한산한 그런 느낌이 좀 컸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M7 기업들,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부터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다가 7월 FOMC 또 고용지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정말 하루하루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예측 불허의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월요일이었잖아요. 뉴욕 증시는 월요일이 끝난 거기 때문에 월요일 딱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활발한 장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슈들을 앞에 두고 있는 뭔가 폭풍 전야라고 할까요? 조금은 뭔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 브리핑 뉴욕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 하락했지만 약보합이고요. 나스닥도 상승했지만 강보합입니다.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0.08%, 사실상 거의 지수의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확실하게 좀 갈렸죠. 엔비디아가 1.3%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111달러대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급반등했습니다. 어제 테슬라 걱정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테슬라가 이래저래 많이 혼나고 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무려 4번째 등급의 하향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한 주 딱 밟자마자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 탑픽으로 꼽았는데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맥도날드가 3.7% 상승했습니다. 맥도날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향성을 정말 잘 잡았다라는 월가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핀비즈맵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다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걸 폭풍 전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일단 하락한 건 좀 아쉬웠죠. 특히 ARM 같은 경우에는 HSBC에서 등급 하향이 나왔어요. AI에 대해서 기대치가 지금 ARM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 AI가 오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ARM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확신하기 힘들다라는 개별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글이 상승했지만 최근에 구글과 테슬라 같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 조금 주춤할 때 조금 올라왔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고 별일 없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관점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이게 별일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별일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기술주가 쭉 하락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 그리고 가치주들의 랠리가 펼쳐지면서 이쪽이 다 빨갛고 이쪽은 그린라이트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가치주와 중소형주들도 그다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다우지수 하락 마감했잖아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기술주도 빠지고 가치주도 같이 빠지는 하락이 올 수도 있겠네. 혹은 가치주의 상승세와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이제는 조금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겠네. 로테이션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M7 쪽으로 갈 준비를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번 주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번 주가 이 피봇이 나타날 수 있는 위크라고 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에 대한 어떤 열풍이 살짝은 꺾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너네 AI 투자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돈 어디서 쓸 건데 비용 컨트롤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메타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종목들의 실적이 AI에 대한 어떤 정당성과 당위성을 어필해주지 못한
한다면 지금 이 2024년도에 강했던 불마켓이 꺼질 수 있다. 강세장이 이제 피봇될 수 있다. 약세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뭐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기업들이 얘기 잘 해주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구글이 지난주에 좀 안 좋았던 게 클라우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적이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핑계 섞기 핑계들을 댔었는데 AI에 대한 투자 반대로 그럼 우리 AI에 대한 투자 줄일 거야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구글의 주가가 올랐을까요? 저는 그것도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지난주까지는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한 부분들을 계속 토해내는 과정이었고 이번 주에는 다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내주면서 M7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발표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발표될 실적주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요 주가 테이블입니다. 요게 주가라고 하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M7 ETF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속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차트의 흐름, 뭐 기술적 분석에 제가 뭐 그렇게 능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쨌든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M7도 그렇고 이쪽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 3일 동안 지지해줘야 되는 권역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지가 나오다가 만약에 이번 주에 좀 흔들리면 반도체 AI 여전히 안 돼. 그러면은 이쪽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겠지만 역시 AI는 올해는 AI가 맞네 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결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월가의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AMD를 콕 집어서 바클레이즈에서 오버코렉티드 너무 과하게 조정이 나타났다. 주가의 최근 단기 급락이 좀 과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황을 보는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AI가 반도체 사이클을 좀 바꿔놨다라는 부분인데 AMD는 사실 그 AI 사이클에 편승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워낙 독점적이니까. 그래서 바클레이스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 AI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CPU 칩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이. 내일 AMD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AMD 실적에서 아마 조금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AMD는 좋은데 AI가 지금 뭐 완전히 다 돌아섰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라는 부분에 좀 단서를 달았고요. AI에 대해서는 내일 또 주커버그랑 젠슨 왕이 만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CEO랑 메타의 CEO, AI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위기 시그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협력을 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M7과 반도체의 조정이 마무리된 만큼 AI가 다시 이번 주에는 조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포인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그래서 또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애플에서 AI죠. 애플 인텔리전스 줄여서 AI, 이게 약간 주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퍼스트 프리뷰,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체험판 같은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아이폰에 탑재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것들을 광고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뭐 시리가 뭐 역할이 많아지더라고요. 시리가 뭐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뭐 문의사항들을 답변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이미 시리를 사실 AI처럼 쓰고 있었잖아요. 시리의 영역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실용적인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3개 정도는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진 서치, 사진 찾는 거, 그리고 무비 크리에이션, 영상 만드는 거, 그쪽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일과 메시지, 이제 서머리 해주는 거죠. 왜 AI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서머리잖아요. 그걸 좀 도와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의
텍스트를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텍스트도 약간 이렇게 자동 완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게 프리뷰니까 이 정도만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그 AI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뭐 이미지 생성, 이모티콘 생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것 때문에 과연 애플의 AI 폰을 사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오픈 AI 챗GPT를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애플이 챗GPT를 받아들여서 통합을 할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애플의 AI가 프리뷰만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에서 애플 AI 그거 아마 늦어질걸? 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프리뷰가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후관계를 따졌을 때 약간 프리뷰가 뭐 물론 준비는 하고 있었겠지만 어떤 이런 좀 긴장감, 우려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약간 공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려를 좀 씻어주려면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 조금은 또 다른 얘기를 꺼내줘야 될 텐데 글쎄요, 애플 AI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는 애플 주가에 이미 좀 많이 녹아들었거든요. 애플 시가총액 3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위 올라가는 과정에서 AI 폰 기대감이 다 밀어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뭔가를 꺼내줄 수 있을지 애플 실적 발표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자동차 업종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드, GM 이 두 개의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또 스텔란티스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밑에가 스텔란티스 주가예요. 와, 진짜 고생 오래 했네요. 3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바닥권에서 추가로 더 하락하는 3.8%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도이체방크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재고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전환이 너무 시급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경고성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가 5.6% 급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를 자동차 업종의 탑픽으로 꼽았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파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중에서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 안에서 이익률 관리 잘하고 비용 컨트롤 잘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테슬라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테슬라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GM과 포드가 안 좋은데 테슬라는 그나마 낫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ESS 산업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집중 조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금리 떨어지면 사실 자동차 많이 살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미국의 경기, 소비 불안을 조금 더 걱정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특징주는요. 두 번째 특징주는 맥도날드입니다.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둔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좀 악화될 것이다 우려가 있었는데 맥도날드는 그래도 방향성이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5밀 딜이라고 맥도날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5면 이렇게 세트를 먹을 수가 있대요. 맥더블이나 맥치킨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요. 프라이스는 조금 작게 나오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맥너겟까지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미국의 어떤 소비 심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성비가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이런 먹고 사는 시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비싼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주머니가 얇아지면서 가심비를 좀 더 만족시키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방향성을 좀 잘 잡았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하반기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요. 데드풀과 울버린 다들 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여기 굉장히 뭐 국내에서도 한 100만 정도 동원을 했고요. 해외 미국에서는 이 R등급이라고 하죠. R등급이 굉장히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등급인데 마블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R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나온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R 등급 역사상 최고고요. 그리고 2024년 영화 중에서도 가장 오프닝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의 주가를 보면 2.4%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좀 안 좋아요. 디즈니의 주가를 저런 것들로 얘기하지 않죠. 최근에는 OTT 경쟁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진한 그런 주가를 과연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이 좀 구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업종 잘 생각해 보시고요. 브리핑 욕은 여기까지였고 조은주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함께 하시죠.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원유부터 살펴보시면요. 전장 대비 하락 출발하면서 달러 반락과 그리고 위험선호 심리에 힘입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장중에는 137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달러 강세 보이면서 낙폭을 줄여갔고요. 다만 유동성은 크지 않았고 전 거래일 대비 0.3원 내린 1383.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강세 보이면서 104.13까지 내렸던 달러 인덱스는 104.6까지 올라왔는데요. 주중에 이 흐름은 되돌려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0.67% 더 떨어졌는데요. 4.17%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뉴욕 시장에서는 10년물과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직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는데요. 오늘 밤에 개최되는 이 FOMC 정례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 촉각에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이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이 국제유가는 2% 가까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원유 시장에서 이 중동의 긴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WTI유는 1.7% 정도 하락하면서 75달러 후반에 거래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7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원자재 시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추세는 최근에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몇 달 동안 고점과 저점을 반복했던 흐름이었죠. 간밤에는 2,400달러까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이 2,450달러를 상향 돌파한다면 심리적으로 중요한 수준인 2,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면서 전문가들은 주말에 금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은은 소폭 하락하고 또 구리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